시작합시다. 한 명이 이제 시작해요. 그럼. 그럼. 어때? 상담도 너무 부담스럽다. 내 진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생각해봤어요? 네. 진로? 뭐? 그냥 박사하고 대학 교수 하라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영어는 대학 교수? 네. 대학 교수 어렵지 않나? 어렵죠. 아니 영어는 좀 되나? 영어 원래 잘해요. 외국에서 살다 와서. 아, 외국에서 살다 왔어? 박사를 그럼 외국으로 가? 그렇겠죠. 뭐 스콜러십 안 받아도 부모님이 도와줄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럼 무조건 가. 그럼 무조건 할 수 있어. 아, 부모님이 도와줄 정도로 재력이 되셔? 네. 잘 사는 집에 좀 살아. 네. 좀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사는 거. 많이 유복해요. 좋다. 그런데 많이 옛날에는 이걸 되게 숨기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나 유복해? 그냥 저는 걱정 안 하고 살 정도. 아버지 직업을 얘기하면 되지. 대학 교수예요. 의대. 아, 와. 어쨌든 뭐 아버지가 좋아할 거면. 그쵸. 아빠 많이 좋아하겠죠. 뭘 전공으로? 뽑기 내는 거. 어? 아빠요? 아, 저요? 저는 심리학. 심리학으로? 근데 상담사 하는 것보다는 대학 교수인 게 저랑 훨씬 낫지. 그럼 잘 어울리고 더 이거 낫더라고요. 또 영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 대신 이제 뭐 한국 와서 대학에서 교수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렇지. 근데 되게 어려운 걸 아시네. 학생 때도 교수들이랑 싸웠는데. 학생들을 괴롭히면 돼. 교수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럼 일단 다음 학기에 들어가고 네. 어디를? 대학원. 네. 대학원? 네. 대학원 어디를? 이대요. 어디가 말한 거예요? 과를 말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학교. 아, 대학. 그러니까 박사를 아니 가게 아니 포닥으로 가게 뭐 포담 말고 일단- 석사 졸업하고. 네. 교수님들 중에 거기 외국에서 학위 따시고 그 학술지 논문 좀 외국에 실는 분이 있나? 네.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석사 때 같이 연구 참여해서 맨 뒤에 이름 하나 올리고. 아니 논문을 많이 써야 돼. 논문을 많이 써서 그게 다. 세 열심히. 그래서 학교 가려고 졸업하고도 논문을 계속 써. 저기 뭐라 그래,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그래서 근데 그럼 A는? A는요? 좀 잘 지내요. 아니 그러면은 가면은 뭔 얘기인가? 너무? 좀 먼 얘기긴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헤어질 수도 있어. 네. 좀 위태위태? 네? 위태위태? 뭐 어떻게 보면 밑에 어떻게 보면 잘 지낸다고? 잘 지내고. 아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학생 때 교수님들이랑 싸웠던 거는 뭐가 좀 꼴보기가 싫은 거야? 어떤 모습들?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그때 교수님들하고 싸우고 그러니. 너무 그러게요. 뭐가 싫은 거야? 권위적인 거? 부조리한 거? 둘 다. 권위적이면서 부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교폭력이 필수여가지고 그 학교폭력의 이해와 실제라는 과목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되게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그걸 되게 듣기 싫어서 저는 그냥 그 수업을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너무 괴롭고 되게 싫었는데 또 괴롭게까지 얘기해. 너무 짜증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듯한.
아니, 근데 약간 네, 피해자들 2차 가해하는 발언,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엄청 약간 빠그라들을 많이 했어서 그래서 안 갔는데 안 간 거에 대해서 뭐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뭐였지? 업무방해로 막 날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안 간 거예요? 수업을 안 간 거예요? 네 그걸 무슨 그걸 어떻게 업무방해로 그러니까 그 제가 뭘 했겠지? 수업을 듣다가 나갔는데 아 중간에? 중간에 나간 똥심 표정으로 나왔구만 째려보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대학 거짓말을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또라이다 그런 교수가 근데 그럼 아 설마 뭐 했겠지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거죠. 학생이 그냥 나간다고 교수님이 그걸 업무방해를 그러면 내가 업무방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근데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상호작용이 진짜 없었고 그 교수랑 그냥 저 혼자 그냥 불만이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갔는데 근데 막 저 희과 애들을 그 불러와가지고 얘가 다른 수업 뭐 듣는지 평소 행실이 어떤지 이런 거를 진짜 또라이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또 돌아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조질지를 막 일장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저희 과 학생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정교수야? 강사? 감사해요. 강사? 강사인데 네. 감사가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근데 저한테 막 지금 당장 안 오면 F 처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안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더 화가 나가지고 난 가서 좀 욕 좀 듣고 F 안 맞겠다 근데 그때 이미 학생들 불러나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설명을 막 이렇게 요구했던 걸 알았던 때라서 저도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안 가겠다 F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학기가 끝나고 나서 교무처에 일렀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어디 나가지 말아달라. 강사는 자르겠다. 성적을 미안하다. 그럼 뭐 오늘 F 받았는데 어떻게 미안하다 시켰어? 끝이야.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미안하게 됐다. 에휴 그러면은 교수 아니 학교 갔을 때는 일하러 갔을 때는 뭐가 안 마음에 좋았었어요.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학교 그 분위기 보수적인 그럼 교사들이 싫었어가지고. 교사들이 네. 어떤 면이 학생들 대하는 게 권위적이고 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뭔가 동료 교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한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나쁜 분이 나한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이야 같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같은 무리? 그러니까 내가 이걸 충분히 학생보다 이걸 훨씬 더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건 못하겠고 네, 잘 안 되고 근데 진짜 막내가 지금 교생 시즌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다 졸업했어요. 아 졸업했어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교에서 일을 미국 학교는 더 부조리한데 어떡하냐 훨씬 부조리하지. 미국 얘기 왜 나와요? 미국 간다고? 아니 나중에 박사 하면은 미국 갈 생각. 미국이 훨씬 부조리한데? 난리 났는데 미국은. 하나님 일하게 되면 힘들겠다. 일할 때마다 힘들어하겠어. 그걸 이겨내야지 그럼 부조리의 진은 어떻게 해? 그래 그 부조리하면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길나요? 그건 어떻게 길나요? 당당하게 그냥 부조리하구나 씨발 난 내 할 일 한다 딱 그냥 그 부조리함까지 내가 해결할 수는 없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할 때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수하라 그랬거든 나중에 교수에서 동료 교수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런 부조리를 좀 견디면서 교수가 되면 부조리 일부가 되겠지. 너무나 일부가 되겠지. 젖어들겠지.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럼 지금 관련된 그 교수님이 무슨 분야야? PTSD? 네, 재난 PTSD? 그 교수님 아니야? 내 이름 몰라. 그래. 태연님. 네, PTSD 그러면 재난? 네, 재난이 뭐야? 뭐 세월호 이런 거. 네 맞아요. 그거 좀 PTSD는 좀 훨씬 더 좀 개인적인 일로 재난은 좀 더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심리 쪽에 가깝네. 네, 집단적 트라우마 관련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논문 썼더라고요. 세월호 관련도 논문 엄청 많이 쓰셨고. 그럼 파라님 심리 상담 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는 거예요? 상담 교수하려는 거지. 교수. 교수의 뭐 분야가 있잖아. 시켜주는 거 해야지. 아니 지금 크게라도 교육? 상담 딱 요리조리 잘 봐가지고 어느 라인을 타야 교수가 될 수 있다 이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한국에 아직 어떤 분야가 없구나 이거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이 분야의 교수가 생기겠다 그걸 빨리 파악해야지. 진짜 교수편 더러운 저 교수들하고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대학원 또 때. 교수님들하고 싸워. 대학원 때. 왜 싸웠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교수들 싸움에 제가 끼인 거죠. 네, 그래서 등 터졌던 일이 있는데 진짜 그때 알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부조리하고 교수가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럼. 나도 모르는 엄청난 특권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라서 사람이 부조리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 장난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면 파라님한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본인은 편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편해서 이제 또 영향력을 가지면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영향력. 그래. 그래도 좀 내담자 집단화 중에 좀 교수 한 명 있어야지. 이렇게 또 키우는 거다. 10년은 걸려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을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지. 거의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까고 있고. 10년도 넘네. 배신하고. 케이님 어떻게 지내요? 저는 일이 너무 많고요. 원래 많았는데 더 많아졌고 얼마 전에 컴플레인이 되게 세게 들어왔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 클라이언트가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기는 한데 이제 약간 주기적으로 발작을 해요.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미친 듯이 막 난리를 치는데 이제 미친 듯이 난리 치는 타이밍이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한테 번역료 깎아달라고 이 퀄리티 안 되겠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막 진짜 어떤 분야 번역이었는데? 자동차 법령 법률 그쪽인데 진짜 너무 많은 일이 들어오거든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들어와요. 막 어제만 해도 마감을 6개인가 했고 계속 한 3-4개씩 하고 있어요. 하루에 3-4개씩 하는데 말이 3-4개지. 거의 AI네. AI 수준이죠. 번역 AI. 거의 AI 수준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을 내는 게 힘들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속도하고 정확성이 어떻게 같이 가요. 그렇지. 빨리 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이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네, 막 영업팀 부장한테도 메일 날라오고 막 되게 대역죄인 만들고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느냐 황당하다 뭐 등등.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그게 거의가 악독하냐면 회사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자조 모임이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모임을 만들었어.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혼자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일을 하는 그 단체 자동차 협회가 있어요. 그 단체 일을 다 대량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조 모임 사람들이 좀 다 겪은 일이고 괜찮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다행이었는데 그러네. 안 그랬으면 진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게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할 거 아니야, 번역을. 전문 용어도 전문 용어인데 일단 법령 자체가 원문 자체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법 전공인데도 어려운데 그래. 뭐 한 문단이 이만큼인데 이게 한 문장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도 똑같구나. 아니야 우리나라 법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법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법문이 개판이거든. 개판이지. 어. 진짜 개판이지.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헷갈리기가 힘들고 헷갈리기가 쉽고 뭐라는 거야. 그 거기서 이제 점 하나, 쉼표 하나, 뭐 관사 하나, 더까지 이제 막 엄청 쪼아요. 근데 법문은 중요하긴 하지. 그거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나도 알겠는데 중요하면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생각해요. 그렇지. 이렇게 몰아치면 도대체 뭐 진짜 어렵다. 그래서 좀 그게 목요일에 터진 일이라서 수요일인가? 수요일쯤에 터진 일이라서 우리말로 된 법문도 여럿이서 모여서 해석해야 되는데 내 말이 이게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연애는? 아우 좋아? 네. 좋아. 네, 연애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뭐지? 이제 만난 지 한 달 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왼손잡이인 거 모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몰랐던 거예요. 한 달 동안 만나면서 얘가 왼손잡이인 거 몰랐던 거야. 밥 먹을 때 잘 신경 안 써? 전혀. 그러니까 밥을 같이 몇 번을 먹고 계속 같이 있고 얘는 계속 왼손만 쓰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게 되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아이 뭘 충격이야 그냥. 내가 진짜 관심이 없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얘라면 저는 서운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서운한 면도 있지만 뭐 나는 네가 오히려 막 나를 이제 막 관찰하고 막 엄청 막 알아차리고 이랬으면 더 피곤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아니 그러면은 그 K님이 얘기한 대로 너 나 왼손잡이인지 모르는지 이걸 다른 뉘앙스로 얘기한 거야? 그냥 진짜 얘가 모르나 싶어가지고 물어봤대요. 근데 서운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크게 서운해하진 않는 거예요. 그럼 너 나 왼손잡이인 거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아니 가 전혀 다르잖아. 그래요. 네. 제가 죄책감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난 더 미안한 거야. 더 서운해하지 그럼 약간 않으니까. 비밀 고백 같은 거네? 그게 나 서운하다가 아니라 그런 거지. 나 왼손잡이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번역 똑바로 안 할래? 뭐라고요? 번역 똑바로 안 할래? 갑자기. 근데 그게 왜 안 서운하지? 그니까 그래갖고 내가 나는 안 서운할 것 같아. 그래요? 왜? 어떻게 안 서운해요? 그게 왜 서운해? 아니 나한테 관심이 너무 없었다는 거잖아. 뭐 어때? 그게 괜찮을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걔가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내가 이게 안 서운한 게 맞나? 내가 서운할 줄 모르는 건가? 그 친구가? 걔가? 그 친구 그래가지고 안 서운해라고 케인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럼 화를 내버리고 좀 부담을 파고 아니 너무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랬더니? 걔가 진짜 연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화가 정말 안 나는데 연기라도 해보라고 그래서 연기를 해보더라고요. 성실하다. 시키는 거 잘해. 그래 연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서운해 막 이러면 이해가 안 돼 막 이러면 그래 이러니까 얘는 엄청 난 당하고 좀 궁금한 게 네. 서로 모르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리고 서로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 왜? 서로 그냥 우리 그냥 서로 모르고 살자 모르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도 돼요? 만들 거 뭐 있어? 왜 서로 모르는 건 모르고 너무 살자. 서운하지 않을까? 아니 연애한 지 1개월 됐대잖아. 그래? 와이프를 생각. 아니 난 이 정도 나이 돼서 연애하면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만약 지금 다시 연애를 해, 그럼 나 이런 마인드로 할 거 같아. 서로 모르는 거 그냥 모르고 살자. 그런가? 그래도 본인이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았다고. 네. 얘가 좀 연기로라도 화를 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케이님도 그거 너무 싫지 않아? 막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거를 그렇게 즐기진 않잖아 본인도. 저도 좀 귀찮아하는 편이긴 하고. 그럼 섭섭한 게 아니라 그게 이해가 되긴 했어요. 아 그래서 오히려 편하대요. 내가 좀 무심한 게. 얘가 좀 그런. 근데 왜 그러면 그냥 본인을 드러내고 나는 좀 무심하고 나는 그런 사이가 좀 좋아 이렇게는 안 돼? 왜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야만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무심한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쯤 됐으면 그냥 서로 그냥 각자 살자 이만. 그런가? 그럼 아니 뭐 여기가 연애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아직 젊으니까. 근데 개인 정도 되면 케인이 몇 살이네? 설 나이가 많아 여기는. 그렇다. 그렇다. 20대 연애가 아니야. 그래? 아직 20대? 그래서 케이님도 좀 약간 무심한 스타일이잖아. 좀 무심하죠. 네. 그러면 그걸 좀 편애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죠. 그리고 그런 거리감을 좀 유지하는 게 케이님도 낫잖아. 그쵸. 근데 왜 그거를 안 드러내? 아니 안 드러내는 건 아닌데 그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었지? 아니 충격적이라기보다 나도 좀 놀랬을 것 같아. 왜냐면 밥을 먹을 때는 눈썹이 딱 티가 나잖아. 네. 그거 어떻게 몰랐지? 숟갈을 놓을 때도 그래서 그거는 좀 놀랬을 것 같아. 그 약간 그 전의 관계들에서 내가 이런 걸 알아차리지 못함과 어떤 되게 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힘든 게 좀 몰려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좀 불안했던 건가 갑자기? 네, 불안하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엄청 울었거든요. 뭘 잘했다. 엄청 울긴 했는데. 이게 메인이 더 놀랬겠다. 얘. 걔가 더 놀랬어. 나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외동적이고 그게 밤님 일이랑도 좀 연관이 있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밤님 아파하는데 본인이 못 알아차렸다고 되게 힘들어했어. 그거는 마음에 있죠. 네. 그건 마음에 있긴 한데 연결되는 건 아니고? 연결되진 않아요. 그래. 연결짓지 말자. 약간 아빠가 그런 스타일이셨나? 기억나나? 아빠가 좀 무심하고 엄마 좀 되게 집요하잖아. 엄마 집요하고 아빠가 좀 자기 안에 갇혀있고 좀 자기 감정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이고. 엄마는 늘 서운해하고. 네, 그쵸. 그래, 자기 스타일 좀 찾아서 지내면 괜찮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래? 그게 되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다행히 아무튼 이번 A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네, 그렇지 않아서 되게 다행인데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화내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왜 무덤을 파냐고. 난 너무 오래 해서 상대방이 집단기기 해. 집단에서 연습하러 오고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랑 해야지 왜 굳이 무덤을 파냐고. 알았어 이제 무덤 안 팔 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뭐지? 애인이 약간 뭔가 되게 감정적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큰 감정이 몰려올 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해리가 있네. 그게 헬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고백을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너무 당황했대요. 그래서 내가 고백했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좀 이상하다. 이게 제정신 아니구나. 그때 본인이 했던 말과 모든 말과 그 상황 자체를 아예 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전 애인이랑 만나면서 되게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헤어졌을 때 그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있었던 일을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너 그때 이래서 이랬잖아 하면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거는 내가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일이라서 내가 말을 분명히 했을 텐데 잊어버린 거죠 또. 여보 살면서 되게 힘들겠다. 그거에 대한 적이 없나? 힘듦은? 힘든? 이제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지금까지 몰랐다가? 네. 우와. 어떻게. 헬이. 그래서 저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살면서 좀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거를 겪었던 친구예요? 딱히 제가 아는 선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거든요. 트라우마. 그러면 왼손잡이 좀 아니, 트라우마? 해도 있는 척해? 내가 헬이라고 알았는데 까먹었다고. 그때 들었던 거 까먹어. 편리하네. 그래서 좀 저도 걱정이 되고 좀 오늘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냥 행정직 회사? 학교 방통대에서 일할 때는 어려움이 없나 물어봐 좀. 물어봐야겠다. 그게 어떤 뭐 관계에서 정서적인 것만에서만 그렇다면 혜리가 나타내면 그게 좀 힘들어야 되거든 그게. 그리고 막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데 내가 이상한 곳에 와 있어. 이런 적이 있나?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그럼 싸울 일은 없겠네 그분이랑. 그분도 뭐 그렇게 잊어버려서? 아니 예민한 분이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지 감정적인. 싸울 일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좀 좋아요? 연애? 네, 좋아요. 좋아? 그럼 그분은 그전 애인들이랑 왜 헤어졌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상대방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퀴어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전 여친이 막 자살 시도하고 이제 막 거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 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또 그게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헤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 친구한테는 K님이 되게 좋은 애인이겠네. 그러게 무심한 애인. 그렇대요. 되게 안정되고. 좋네. 제가 이상형이래요. 좋다. 그렇대요. 그래. 네. 좋은데? 그러게. 좋아요. 얼떨떨하긴 하지만. 이게 좋아. 그냥 서로 안 챙겨주고. 그래. 밤님하고는 너무 붙어있었지. 혹시 반면 생각하면 좀 뭐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있을 때도 있는데 그냥 뭐 그래 너도 뭐 잘 지내고 있겠지, 나도 잘 지내고 그래. 있을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뭐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쇼츠 이런 거 보는데 어떤 법의학자가 소형세자가 왜 죽었는지를 약간 이제 이렇게 되게 탐구하더라고요. 남녀를 죽었대? 그 독살설이 있는데 실록에는 독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당뇨병성 케톤장 산증으로 죽었을 것 같다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 그 야, 뭐지? 생각이 있다. 그렇대요. 근데 이제 아, 또 역사를 알지? 그럼 내가 역사 강의를 또. 그걸 이제 당뇨를 너무 방치를 해서 이제 뭐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밤님이 그걸로 죽었잖아요. 그러게. 근데 이제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서 그 하루 종일 그 말이 또 세잖아요. 되게 케톤산증이 되게 아니, 그러니까 세잖아. 운동 좀 해야겠네. 운동 좀 해야겠어. 아 이제 날씨 좀 선선해져서 요즘 좀 하려고요. 그 그래도 충격을 이렇게 승화시켜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일할 때는 잊어버리고 일을 하면서 좀 되게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또 퇴근하고 나서 또 계속 생각하는 거야. 당뇨병성 케톤산증 계속 생각해. 뭘 생각하는 건데 그럼? 그걸 생각하면 이제 밤님이 막 괴로워했던 것이랑 그 막 장면들? 그 죽기까지의 막 그 장면들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었어요. 힘들었겠네. 힘들었죠. 네. 담님 얘기를 안 해?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집단원 중에 그 죽은 사람 없다고. 물어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건가? 뭐지? 한 2년 정도 같이 살고 이제 만나고 있었는데 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좀 방치를 해가지고 약도 안 먹고 막 단 거 먹고 이래가지고 합병증이 왔어요. 그게 이제 당뇨병에서 케톤산증인데 그래서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응급실 실려가서 거기서도 갑자기 금요일 날 퇴근하고 토요일 날 퇴사. 금요일 퇴사하고 토요일 날 병원 갔는데 안 나아져서 일요일에 갔지. 응급실 갔는데 월요일에 죽은 거죠. 엄청 갑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놀랬죠. 내 내담자였어. 맞아요. 얘기 강동이한테도 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수요 집단하고 그래서 그때 뭐 내담자 중에 죽은 사람 그분이 처음이었다고. 맞아. 처음이었지. 어때? 그 잠깐 얘기했는데 밤님 얘기 어때 지금 마음?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네. 좀 속상하긴 한데. 네. 애인한테도 밤님 다 얘기했어요? 했죠. 애인은 뭐래? 힘들었겠다고 속상하다고. 담백하네. 나이 드니까 담백한 사람들이 좋더라고. 걔는 나이 안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K님이 조심해야겠네. 걔가 어디로 튈지 모르. 아니 근데 너무 힘들면 토요일 날 계속 올 수 있겠어? 나는 내 블로그 보잖아. 아, 네.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네. K님 토요일 날 계속 올 수 있나? 토요일. 근데 가끔이라도 오고 싶어서요. 네. 오는 게 도움이 많이 돼서. 네. 일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네, 일이 좀 많이. 야근도 많이 해요? 야근은 안 해요. 야근을 할 새가 없어요. 그냥 마감이 쩍쩍쩍쩍 있어서 일할 때 정신없이. 깨긴 야근을 하겠다.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야근은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보통 몇 살까지 일을 해? 거기서? 40대, 50대. 그러니까 번역가로 아니면 승진해서 관리자로? 둘 다? 둘 다. 네. 그리고 관리자들은 번역 안 해? 그러니까 저도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수를 하는 거지. 그래. 네, 리뷰. 그러니까 승진이 돼도 리뷰하죠. 다 해? 네. 그럼 승진하면 더 힘들겠네? 리뷰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죠. 관리도 하고 리뷰도 하고 시간 쪼개서 해야 되는 거죠. 교육도 하고. 승진하지 말자. 일이 더 많아서. 아무튼 가끔이라도 와. 네, 그렇게 오고 싶어요.
근데 슈프림이랑 집단 하잖아. 네. 그쵸? 그것도 격주로 오기로 했어. 그래. 왜 나는 그만두라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집단원들이. 그래, 좋네. 오니까 좋아요. 녹화 오랜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 오면 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못 보고. 막 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하긴 해요. 어제 늦게 잤어? 맞아. 요새 잠을 조금 잘 못 자가지고. 왜? 뭐지? 제주 검찰 쪽에서 계속 연락 오고, 그거 담당 검사 바뀌고 한 3번째 바뀌었는데 그 검사님이 일을 조금 처리해 주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마무리 지어주려고 하는데 이 조서를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2주 동안 막 엄청 망설이고 막 제가 금방 다시 결정하고 연락드릴게 하다가 어제 결정해서 연락했어요. 어떻게 결정했어? 그때 수풀 말대로 그냥 인천에서 조사 받기로 하고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연락을 해보니까 그 구성 변호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더라.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 조서를 받는다는 얘기 자체가 뭐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조사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좀 해주려고 하는 거라고 검사가? 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그때 가는데 너무 요새 다시 그 상비약도 다시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검사실에 얘기할 때 혹시 돈 받을 수 있는 거 있냐고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검사실에 얘기해보니까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서는 일을 여기 인천 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이제 일 처리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 또 인천 검사실에서 연락 오는 거 받아보고 생각을 하고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너 뭐가 걱정되는 거야? 가서 조사 받다가 근데 사실 그 통화하는 내내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차분하게 딱 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제 입장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결정하는데도 엄청 감정 소모가 심한데 막상 가서 다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그때 썼던 조서도 다시 읽어보고 예전에 썼던 내 블로그도 다시 뒤져보면서 어쨌든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되니까 대답을 하려면 그게 조금 많이 지금도 울컥해? 옆에서 위로 좀 많이 해줬어? 잠만 쳐잔 거 아니야? 저만 찾았어요. 아니 잠이 오냐? 앉았어? 앉았어? 밤에는 졸리니까 아침에 얘기해도 내가 잘 깨워주는. 좀 어때? 럭한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교수님은? 힘들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막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조사받을 때 같이 가도 될 거야? 맞아요. 그거 뭐 심리 조력인인가? 아직 날짜는 안 정했잖아. 인천에서 연락이 와요. 평일에 평일에요. 그러겠지? 그럼.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그 층마다 선임들이 있는데 층 선임과 저보다 연차가 오랜 애들이 다 나갔어요. 이제 한 명 남았는데 계속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층 선임을 제가 맡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선임이 되는 거라고 이제?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른 층에 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송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병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실로 보내주고 혹은 다른 치료실로 보내주고 하는데 다른 층 보호사분들은 안 그러는데 저희 층 보호사 분들 2분 정도가 되게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부를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방으로 쏙 들어가고 다른 일 하는 척하고 그래서 한번 저 진짜 시장에서 화를 잘 안 내거든요. 개입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번 그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기 건너편에 그 치료하고 계시던 선생님이 디스크 때문에 SCI가 온 환자분이 있는데 이 걷는 치료를 하다가 항상 다리가 힘이 풀려요. 근데 할아버님이 키가 되게 좀 크시고 체중이 있으셔가지고 치료산도 조그만하고 여자이고 근데 그래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1m 정도 떨어진 분은 휠체어 가지러 갔는데 뒤에 바로 서 있는 보호사가 그걸 듣고서도 그냥 두리번하고 또 평소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보고서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화가 나서 도와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소리로. 그런데 게시판 쪽으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응, 듣고도.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저도 제 치료도 끝내버려면서 보호사님 근데 방금 바로 뒤에 계셨잖아요.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말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도와주지 않았대요. 바로 뒤에 계셨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MG야 씨발 새끼. 나이 지긋하게 그러시고 거의 은퇴한 나이. 남자? 네. 근데 막 하여튼 뭐 이송하고 뭐 바쁘고 이런. 근데 그 이송하는 일 낙상 한 번 나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도와주시라고 얘기하고 뒤돌아서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그 근처에 있던 그분 힘들어하던 선생님이 들었고 막 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봉이야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더 조금 화가 났던 게 그 치료하고 있는 시간에 할머니가 그분도 디스크 수술하시고 이제 누워만 계시다가 이제 겨우 걷고 이러는 환자인데 3층 저 다른 치료실에서 낙상이 한 번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매뉴얼만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부주의하다. 아 이거 진짜 내가 치료를 해도 정말 소용이 없다 이런 회의감이 있었는데 그 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고서 쓰고 그 실장님한테 다 올리고 하고 했는데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팀장격인 그 보호사 팀장격인 선생님이 저희 층에 출근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고 조금 주의를 줄 만한 상황이었는데 서로 농담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걸 보고서 물론 뭐 이미 얘기를 했고 분위기 풀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치료 공간이 다 병실이랑 연결되고 뚫려 있어가지고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겠네. 또 환자 중에 한 명 계속 성희롱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도 계속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별로 아프진 않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내는 환자예요. 근데 이제 신졸 선생님들 치료할 때마다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주의를 주는데 근데 그 사람도 너무 요새 치료하는데 너무 여자 치료사를 깔보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다 그냥 정남이가 떨어지고 사람이 너무 싫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가 않고 검찰 연락도 해야 되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환자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었죠. 말했어? 아니 그냥 안 하고 그 사람이랑 내가 내 얘기를 한마디 더 하면 뭐 시덥잖은 소리 계속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라고 생각했어. 개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개 훈련하는데 뭐 학대만 안 하면 되지 이 생각으로 그냥 엄청 단호하게 평소처럼 막 농담 던지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걸 그냥 잘라버렸거든. 안 듣고 그냥 무시하고 하니까 그 사람도 그냥 더 말 안 하고 잘했어. 좋네. 근데 볼 때마다 화가 나. 힘들기도 싫고. 힘들었겠네. 근데 말하고 나니까 조금 개운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워. 또 아픈 사람들. 이게 어려워. 뭔가 사람이니까 나보다 어른이고 존중하고 싶기도 하다가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돼? 사람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고 성희롱하고 아무렇지 않게 막 그러면 난 일이 근데 이 사람 돌보는 일이고 복잡해. 복잡한 거. 그게 잘 통합이 안 돼. 통합? 뭐 공격할 땐 공격하고 방어할 땐 방어하고 딱 역할로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돌보는 역할이다 이게 아니라 역할과 감정과 상호작용과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잖아. 그게 통합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과 뭐 상호작용들이 버거워요. 버겁지. 그리고 제가 진짜 공들여가지고 발가락도 못하는 할머니를 엄청 막 달리기 타이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앉혀놓고 막 세우고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그 할머니가 약간 불안이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병리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치료사들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아예 안 그러는데 엄청 저한테는 막 간호사실에서 뭐 어쨌고 뭐 아들이랑 어쨌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치료가 뭐 어쩌고 이러고 피곤하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매일매일 반복하니까 피곤하지. 표현이 근데 지금 한마디만 더 하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귀에 피 나나 안 나나 볼까? 이러면 살짝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서워. 아니 근데 본인 표현도 좀 이상해. 환자를 내고 귀에서 피가 나네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니? 아니, 너무 반복하고 나라면 좀 집중이 안 돼요. 환자님 이러면 되지. 그렇게 100번을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 설명을 다 하고 그래도 안 멈추니까 그럼 진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그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반응이 나와요. 내가 앞에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되게 점잖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상담하고 비슷하다. 근데 지금 계속 교육받잖아. 이 교육을 다 받으면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직장?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교육인 거야 그냥? 왜냐면 내가 그냥 더 추가로 받는 교육이니까 치료를 잘하고 싶어서 근데 직장을 만약에 옮긴다고 해도 옮기면 거기서 또 뭐 별만 다르지가 않으니까 여기 요양병원 아니야 지금? 재활병원이에요. 그냥 일반 재활병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나가는 거고. 보통은 빨리 나가시는 분도 있고 보통은 기간을 다 채워서 나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좀 걱정되는 분들이 노인들이고 주로 중증? 젊은 남자들. 성인하면 네. 몇 살 정도인데? 젊지도 않지. 그냥 할머니들이 너무 많으니까 젊다고 생각했는데 40, 50대들. 아저씨들. 네. 개새끼. 어쩔 수 없어. 이 남자 치료사들은 좀 그런 일을 뭐
덜 하죠 확실히. 뭐 그냥 계속 뭐 자기 얘기를 할 이상한 할머니처럼 한다든가 그러진 않고. 아 저희도 그렇게 경량을? 아니, 저희는 그냥 병원이 좀 다르니까 좀 요양병원이라서 그렇게 아, 거기는? 예, 저는 그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는 환자가 별로 없기도 하고 말을 할 때 저는 좀 끊고 좀 운동시키려고 하죠. 보통 말이 너무 많은 환자가 한 명 있긴 한데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자꾸 말하려고 하면 운동할 타임이 되니까 이제 뭐 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힘줘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확실히 좀 덜 겪는 것 같아요 그런 고충들을. 근데 저희 병원에도 남자 치료소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그 남자랑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덩치도 조금 더 있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아들 같아서 손주 같아서 이뻐하시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더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더 크고 그 여자인 치료사들한테 조금 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남자는 그냥 막 그 남자들끼리 하는 군대 뭐 이런 얘기 하거나 되게 심플하게 대화를 하는데 들리니까 근데 여자 치료사들한테는 약간 안 그러신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약간 외모에 대한 얘기라던가 터치가 있다던가 조금 그렇죠. 진짜 병원에 와서까지 씨발 진짜 아 진짜 너무 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 스트레스 받지. 너무 근데 나도 이게 익숙해지는 거야 점점. 익숙해져? 그게 익숙해지는 게 맞아? 나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어린 치료사들 보면은 되게 엄청 상처받아요. 호들갑이라는 표현 안 받긴 한데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나도 힘들긴 한데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넘기고 이런 게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내가 그 힘들어하는 어린 치료사들 보면서 내가 너무 익숙해졌나? 내가 더 과민하게 반응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거야? 손으로도? 그러니까 나는 그 조금 마냥 그렇게 응석부리기는 좀 어려운 게 선임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지. 환자들 상담하고도 해봤거든요. 치료는 안 바뀌고 한 번은 그냥 확 바꿔준 적이 있는데 어차피 그 층에 있는 환자들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병동 전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그 간호사 스테이션끼리도 이 뭐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되는구나. 옮길 수가 없어요. 옮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환자한테 문제 환자한테 진짜 막 뭐라고 해요. 관계를 망쳐요.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좀 치료를 시켜야 되는데 진짜 정말 주의 줄 만큼 정말 따끔하게 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치료 거부가 나니까. 아니면 막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커버를 하면서 저지시키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거 같으면 도와줘야 되고 근데 최대한 안 개입하려고 그냥 그래 힘들었구나 하고 듣기만 한 게 되게 많았는데 이번엔 진짜 실질적으로 환자가 다치고 막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니까 말해놓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별거 아니지 않아. 힘든 거야. 엄청 힘들 것 같아. 별거 아닌 게 될 수 있으면 좋지. 좋을 것 같아. 이거 주말 요즘에도 계속 주말에 교육 나가는 거야? 아니 이제 쉬기지. 이제 쉬었어. 그럼 쉴 때는 잘 쉬어? 근데 쉴 때 잘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교육을 다닌다고 그래서 집안일을 안 해서 호수가 엄청 집안일 하고 이랬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근데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
대충 들어 교육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아니 그 교육 받으면 뭔가 좀 도움이 돼? 그래서 착각 아니야? 착각 아니야? 착각 아니야. 그래서 환자들한테 뭔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본인 욕심 아니야? 욕심이죠. 욕심이니까 욕심이죠. 나도 같이 듣다 보면 욕심이긴 하죠. 뭐 어때 그러면은 루카가 안 들으면 들을 거야 교육? 안 들으면요? 그럼 고민 좀 하겠네.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듣는 거. 안 듣겠죠? 아마? 안 듣는 거. 제가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고선 안 들을 것 같은데. 그 왜 이렇게 잘하려 그래? 이렇게 좋게 해주려고? 이 일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일해서 느끼는 재미는 이 사람이 나아지는 걸 봐서 내 치료가 먹히는 걸 보면 그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왜 좋냐?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보람 같은 게 있죠. 못 봤던 사람을 조금이라도 걷게 하면은 그럼 나가잖아. 좋지. 그럼 그냥 나하고 마는 거지. 난 내 남자들 좋아져서 이제 종결합니다. 그럼 알겠어. 그래 나는 좋지. 진짜 제가 공들였던 그 할머니가 진짜 누워서 다리도 못 들고 발이 드는 것도 잘 못했거든요. 발목을. 근데 그분이 이제 걸어요. 그거 너무 좋아. 근데 그 할머니는 별개로 너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기계를 고치는 일을 했어야 됐나? 그렇지. 전파상 같은 걸 했었어야 돼. 안파상을 나 아무튼 오래 일을 못 하겠는데? 이 환경에서 내가 그러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적응이 될까? 그리고 몸 안 힘들어? 그렇게 막 힘들어요. 맨날 아침마다 막 팔, 다리 아프다고 하고 눈뜨면 그럼 오래 못 되겠다 야. 근데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배우는 것도 의미가 없네. 그럼 본인이 어차피 오래 물리치료를 못 하겠네. 받아야겠네. 그럼 아침에는 해줘야지. 마사지 해줍니다. 눈을 먹다가 아이 또 부부가 또 물리 치료사니까 또 이게 되는 거야. 아니 좀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 불나방처럼 살아. 아니 근데 그리고 요새 병원에 인력난이거든요. 치료사가 너무 많아서 추가 치료 계속 넣어주는데 힘들어요. 그러겠다. 돈을 더 줘? 인센티브 10,000원씩 더 줘요. 10,000원. 한 사람에 10,000원? 예. 짜다. 수가 왜 이렇게 짜? 병원이 갖고 가겠죠 다. 그렇죠. 여기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월급이 너무 짜요. 너무너무 작아요. 만약에 이게 조금 월급이 풍족해서 내 생활에서 그러게. 뭔가를 그냥 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그렇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게 너무 짜네. 근데 말하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괜찮아? 좀 개운해져. 아니 뭐 마음이야 괜찮아지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토요일 날 이번 8월 말까지 교육이야? 아니 없어. 이제 끝나가지고. 뭐 또 신청하는 거 아니고서는 주말에 안 들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 다다음 주 오는다며?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듣지 마. 오는 동안 5년은 너무 길어. 1년마다 바뀌진 않잖아 트렌드가. 근데 모르는 걸 완전 모르는 걸 배우는 거라 이 개인 욕심이긴 하죠 사실. 없어도 뭐 일하는데 일을 전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치료사들도 그렇게 교육을 들어? 사람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좀 많이 듣는 편이고 연세에 비해서 루카가 좀 많이 듣긴 했어요. 난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좀 조급해? 조급한 게 있는 건가? 네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너무 애쓰고 살지 마. 어차피 거기서 좀 어르신들 회복돼도 10년 안에 돌아오셔. 아니 몇 살이지? 북한이? 34세. 처음네. 어차피 40대 되면 못해. 그럴 것 같아요. 관리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앞으로 6년인데 6년 한 대충 해도 돼. 교육 안 듣고 어차피 6년 사이 트렌드 잘 안 바뀔 것 같은데. 그 본인은 대충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애쓰는 것만큼 하게 돼. 자기 자신을 잘 모르나? 왜 그때 그런지?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으면 맞아 그렇다고 수긍이 되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정체되고 지체되는 거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 치료 상황에서 치료 상황이든 뭐든 삶에서 그런가 봐. 루틴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아니 내가 되게 괜찮은 치료사다. 한 상위 10% 안에 드는 이런 생각이 없나? 제가요? 완전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럼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일 것 같아? 저 그냥 중간. 중간? 네. 제가 생각해도 중간 아니고 10% 뭐 20, 3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좀 짜다 너 좀. 아니야. 야, 경력이야 짧지만 본인이 환자들한테 대하는 마음이나 그 애쓰는 거나 그거는 상위 10%는 그런 거 진짜 그죠. 그럼 한 5%는 좋은 말로 몰아준다. 아니 좋은 말이 아니야. 이상하네 얘. 그걸 되게 못 믿나 봐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좋은 얘기 해준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아니 아니 뭐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나쁘네. 아니 자기 객관화는 되게 중요해. 중요하지.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알아야 정확히 소통을 하지. 그래서 본인을 계속 갈아 넣으면 본인처럼 되게 애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현장에 오래 못 있는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 애쓰지 않아도 지금 이 정도 버티는 것 같은데. 더 애쓰지 않아요. 더 애쓰지 않아. 놀면서 한다고 생각해. 그래도 남들만큼은 할 거야. 놀면서 한다고? 뭐 말은 이해가 됐거든요. 말은 이해가 됐는데 막상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나처럼 해. 내가 상담할 때 하는 것처럼. 스프리 대충 그냥. 말했던 게 스프리 말했던 걸 나는 계속 약간 기억하고 있는데 나도 일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에 있는 동안은 내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직장에서 퇴근한 다음부터가 내 생활이다. 그렇지. 내 삶은 이거는 그냥 대기다. 대기 중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퇴근하고 그렇지. 퇴근하고 내가 살 나의 삶은 퇴근 이후부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본인은 너무 몰입하잖아 그 일에. 그럴 리가 없어. 그 일에 막 몰입하고 치료해서 좋아져야 되고 나는 내 남자들이 좋아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이것 좀 왜? 효과 보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시간인 거야. 일하는 시간은. 그 후에 퇴근 후에 잘 살기 위해서. 나 들었던 얘기인데 까먹고 있어. 나 그거 되게 자주 생각하거든. 아니 그래도 루카님은 남들 맞아. 이상은 한다니까. 이렇게 일을 해도 남들 이상할 거야. 아니 K님은 어떨 것 같아? K님은 저런 자세 일하는데 근데 대충 할 것 같아? 아니지. 저기도 대충을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저 정도 해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삶이 굴러가지. 스트레스를 여기서 더 받으면 어떻게 하니? 근데 그거 끊는 걸 잘 못하나 봐요. 이 말 들어서 예전에 조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환자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뭔가 그 힘든 걸 얘기를 하고 그걸 듣기 시작하면은 이러려고 했던 게 그 뒤로 뭘 밀려나가고. 근데 나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개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환자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좀 거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서 가끔 죄책감이 든다. 괜찮아. 근데 루카님 생각해봐. 그 사람이 정말 루카라는 사람한테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해? 이젠 아니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그냥 병원에 와있는 치료사 1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NPC한테 얘기하는 거지. 근데 본인이 왜 그거를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여? 지금 나무님이 말한 것처럼 나를 나라는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조금 실망감이.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막 하니까
그것도 말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상처받고 아 내가 또 지금 이 사람이 나랑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다시 정신을 퍼뜩 차리고 이걸 반복하는데 다시 뭔가 습관대로 아니 그 되게 성희롱하고 그랬던 환자가 집에 주말에 갔다 온 적 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막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의례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들이 막 울면서 막 아들이 막 못 가게 해서 막 힘들었다고 그래서 아 그랬구나 아빠 되게 많이 보고 싶었나 보다 하는데 그분이 진짜 절대 잘 안 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하고 이 거리가 사람이랑 관계에서 거리를 지켜야 되는 그 선을 자꾸 놓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해는 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몰입이 되니까. 그래서 또 막 내가 갖고 있던 그 컨셉 있잖아. 나는 걔를 치료하는 거 훈련을 하는 거지. 나는 뭐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생각해도 다시 돌아. 히틀러도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겠지. 각자 사는 거야. 근데 그 새끼가 자기 관계 밖에서 미치는 영향은 또 그 새끼는 안 본다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사는 거야. 거기에 본인이 왜 들어가? 지는 사랑이 풍부하게 살고 있다 생각할걸? 그치. 되게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 보면 진짜 머리가 나쁜 거 같아. 나쁜 거지. 머리가 되게 나쁜 거야. 무슨 금붕어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냥 앞에 그냥 뭐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몰입하는 거야. 이거 어떡해요? 나를 생각해야지. 계속 나를. 나를요? 근데 왜 잘 다녀오셨어요? 집에 이런 얘기를 왜 물어봐? 나 궁금해. 그냥 그 사람의 컨디션이 나한테 중요하니까 뭐 거기에서 그냥 이 질문은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갔다 와서 별일 없었냐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가다가 뭐가 안 됐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기 전부터 걱정했던 게 계단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대요. 왜냐면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안 돼? 계단 오르실 때 괜찮았어요? 질문을 조금 정확히 아니면 발목 상태 오늘 어떠세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잖아. 어떠세요? 그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상대편에서. 내가 말을 진짜 애매하게 했네요. 그냥 세상에 큰엄마 같은 인간들이 되게 많아 그냥. 되게 많아. 그래서 세상의 반은 사실 이게 다음 주에 올라갈 내 글이거든. 세상의 반은 쓰레기야. 반? 나는 7할 정도라고 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나처럼 사람을 배려하고 나처럼 사람들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구나. 일에 있어서도 나처럼 진심인 사람은 거의 없구나. 내가 상위 5%구나. 이걸 생각해야 타인에 대한 기대가 좀 적어져. 본인을 중간으로 두면 다들 본인보다 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앞에 환자 떨어지는데 이따가 가버리는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네요. 진짜 많아. 그래서 좀 자기를 객관해서 좀 덜 힘들어. 어떡하냐.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 다 다른 생각하고 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많다. 나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도 조금 나빠져도 괜찮다. 나빠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수 같은 애인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세상에? 없을 것 같아. 드물지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근데 본인도 그렇다고. 본인 같은 사람이 세상에 드물다고. 왜 울어? 이 사람은 객관화하면서 자기를 그러니까 객관화 못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야. 정신병이지. 정신병이 깊구나 해 내가.
누가 얘기하면 난 정신병이 깊다, 난 저 얘기 안 듣거나 저 얘기 듣는 순간 난 정신병이 발병한다, 씨발 새끼야. 이렇게 외우고 다녀. 마무리를 합시다. 저부터 하면 루카님, 호수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서적인 것도 힘들고 어쨌든 계속 몸을 쓰는 일이잖아. 되게 힘들 것 같아. 루카님은 뭐 당장은 아니어도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일을. 원래는 요가 하다가 이걸 한 거잖아. 그래서 계속 고민 좀 해보고, 뭐 교육 다니고 그럴 시간에 그냥 본인이 옛날에 요가했던 거는 지금 하는 일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좀 관련해서 블로그도 올리고, 그래서 뭔가 좀 개인 스튜디오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좀 들고. 뭐 아무튼 요즘에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 근데 돈 많은 노인들도 있고, 돈 많은 노인들 중에 성격 지랄 맞지 않고 괜찮은 사람들도 가끔 있어. 가끔 있어. 가끔 있거든.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일하는 건 호수가 하고, 본인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본인 공간 만들어서 그렇게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재활치료 하기 싫어하는 어른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 와서 개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좀 하고, 그럼 좀 이렇게 추가 상담 30분 추가하면 돈도 더 받아서 앉아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를 머릿속에 그려봐. 그래서 교육 그만 받으러 다니고 좀 쉬면서 그래야 되지. 어떻게 그거를 계속 오래 하겠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무튼 자기 객관을 꼭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호수님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애인 따라서 집단도 오고, 그리고 뭐 이거 해봐라 그러면 어쨌든 말도 들으려고 하고. 근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호수가 상위 몇 %? 상위? 괜찮은 이 사람으로. 새끼들 또 짜. 바로바로 안 나와. 이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상위 1%? 그래, 1%지. 야, 그럼 상위 1%가 만나는 사람도 상위 1%야. 그래서 이거는 뭐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좀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짓 해도 그럴 수 있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케이님 블로그 아무튼 보면서 응원하고 있어. 근데 근황 들으니까 좋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가 없어도 좀 마음이 무슨 생각하는 거 좀 해. 여기까지. 왜냐하면 아까부터 눈물이 계속 났던 게, 나무님이 얘기하는 게 엄청 위로돼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왜 울지 이랬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우는 거구나.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 스튜디오 차려서 해보라고 얘기한 게, 저도 사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무작위로 만나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선별해서 내가 사람을 좀 골라서 일을 하는 게, 안 그러면 내가 진짜 망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남님이 얘기한 걸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자주 봐야 좋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봐서 좋니? 오고 싶은 오랜만에 봐서 짜증나야지. 또 자주 봐. 그리고 케이님과 요새는 블로그 글 쓸 여력도 없고, 블로그를 이렇게 화면을 보거든요, 리스트에. 이게 사람들 글이 올라와 있는 게 보여야 조금 마음이 놓여서, 글이 아예 없으면 조금 그렇거든요. 케이님 글이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케이님 글 올렸네. 살아있네. 이거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제목이랑 내용이 조금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서 좀 마음이 쓰였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좋아요 누를 힘도 없는 거야.
안 들어가도 좋아요 누를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 계속 내 남자가 지금 나도 걸렸고. 아 그랬어? 왜요? 나는 안 읽었어. 안 읽고 그러다. 이렇게 안 난안 되고 읽고 너무 좋아. 아 본인은 내 본인은 상경단 아니잖아. 불러주는 게 어디야? 난 너무 좋아. 하여튼 그래서 K님이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 나누고 얘기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얼굴 좋고 그리고 스풀 그 제주도에서 연락 오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컨트롤했어. 근데 이제 체력도 없고 멘탈도 에너지가 없으니까 뭘 일 외에 뭔가 하기 뭐 연락도 못 하겠는 거예요. 마침 딱그 미리님 때문에 연락 딱 받고 그래 반갑. 여신님? 맞아 여신님. 연락 받고 반갑기도 하고 여신님 소식 듣고 조금 좀 마음이 심란했는데 저도 계속 근데 여태까지 수표 연락 받기 전에도 계속 여신님 생각이 좀 나서 제가 분명히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연락을 직접 도움을 요청을 안 하시니까 저를 좀 무서워한다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먼저 좀 망설이는 마음이 컸는데 연락하게 돼서 좋기도 했고 수풀한테 얘기하고 나서 그때 조금 마음 다잡고 검사실에 연락하고 조금 힘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수풀은 조금 연락을 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 네. 안 만났대? 그러니까 그렇게 반가운데 자꾸 닮았나? 그래도 파라님 뭔가 그때 정말 예전에 같이 회기하고 엄청 오래 안 봤잖아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얼굴 봐서 반가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애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잘 지내나? 이런 생각도 계속 좀 들었어요. 그리고 호수가 저 때문에 시작은 하긴 했는데 자발적으로 오는 날이 꽤 있어가지고 저도 좀 신기했거든요.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가끔은 호수가 너무 얘는 사람한테 마음에 관심 없고 지한테만 관심 많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좀 그 순간순간의 생각인 것 같고 호수가 나한테 마음 쓸 때나 아니면 나와서 그 다른 집단원들이랑 마음 나누는 거 보면서 얘가 되게 엄청 마음이 되게 따뜻한 애구나 이런 생각. 좀 사람한테 관심이 좀 덜해야 진국이야. 너무 관심이 많아도 지쳐. 맞아. 그래서 좋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북한은 좀 주말에 계속 오시고 교육받고 블로그에 올라오지 않아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좀 걱정이 됐고 그래도 말을 하고 나니까 후련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것도 좀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내 삶을 사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좀 에너지랑 시간을 좀 아껴서 집단에 좀 왔으면 자주 와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너무 공감이 돼.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100% 그랬을 것 같고 공감이 너무 돼서 힘들겠다. 이게 잘 몰입이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닌데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 그리고 뭐 누쌤도 그렇고 수풀님도 그렇고 약간 관심이 없어도 괜찮다, 뭐 무심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애인이 뭐 힘들 때 마음을 안 써주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그럴 때 또 마음을 써줄 줄 아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좀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네. 좀 아까부터 말이 없었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저거 할게요.
루카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거리감 있게 계속 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제가 거리감 있게 느낀 건 아닌데 공감할 게 많고 생각날 게 많고 근데도 그냥 좀 멍하게 계속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면서 멍 때렸어? 아니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얘기도 다 들었고 그리고 검찰 조사 얘기도 들으면서 사실 더 많은 생각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멍하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요 최근에 에너지 레벨이 엄청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면도 있구나 나한테. 저는 원래 엄청 사람들한테 확 달려드는 스타일인데 그냥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 참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한데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서도 나 지금 되게 엄청 쿨하게 듣고 있네. 거리감 있게 되게 듣고 있다. 케이님 얘기도 루카님 얘기도 계속 이렇게 좀 거리감 있게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서 이런 상태였던 적이 별로 없었어서 그래서 말을 그냥 아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 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애인 그때는 정말 진짜 한참 힘들었을 때 루카님 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은 마무리가 있고 끝남이 있는 일이었어서 해결은 됐고요. 근데 정말 해결이 됐다고 할 수 있나? 근데 네, 마무리는 있었는데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 끝나도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또 다시금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끝남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끝났을 때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끝났네? 계속 이거는 계속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 애인이랑 그래서 요즘도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님이 궁금한 거 많다고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관심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루카가 와서 얘기하는 게 좀 얘기하고 나서 좀 편해진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뭔가 한 달 정도 되게 힘들어했는데 체력도 떨어지고 최근에는 연락이 제주도에서 연락도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서 저 스스로는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러다가 또 한동안 힘들어하다가 잠깐 힘들어하다가 또 막 같이 뭐 보면서 또 웃으면 좀 괜찮아진 건가 이런 생각 들면 또 혼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다가 또 힘들어하면 좀 힘든데 뭔가 뭐 어쨌든 와서 좀 편해진 것 같아서 좀 좋은데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알려달라 그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일상에서 자주 알려줘. 혼자 고민 안 하게. 근데 궁금한 게 저도 이 고민을 했는데 얘가 자꾸 괜찮냐고만 물어보고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대답하고 그냥 괜찮아? 안 괜찮아? 이런 대답하고 그러니까 뭔가 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난 이럴 때 요구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요구를 해? 근데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 뭐? 좀 더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가 조금 있어요. 좀 질문을 괜찮아 말고 지금 마음이 어때? 무슨 생각해? 이렇게 좀 물어봐봐. 지금
아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상에서 평상시. 그러니까 괜찮냐 안 괜찮냐 예스 노가 아니라 네. 지금 어떤 마음이야 무슨 생각해 이렇게 좀 물어보면 그럼 이제 얘기를 좀 하겠지. 되게 오랜만에 루카님이랑 케이님이랑 같이 이렇게 봐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케이님은 그 밴드에 우리 밴드에 올린 거랑 블로그에 본 거보다는 좀 내가 느낄 때는 상황이 좀 괜찮아서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너무 케이님 회사에서 좀 몰렸거나 좀 이렇게 됐을까봐 그게 되게 좀 걱정됐는데 그래도 좀 또 나를 동료들도 있고 하구나 싶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놓여요. 그래서 오늘 볼 때부터 계속 좀 걱정이 들었는데 여하튼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해서 되게 좀 피곤할 것 같아. 생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좀 마음에 좀 남아있고 그리고 K님 글쎄 나는 K님이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이 없나? 별로 관심이 없다고 안 느껴져. 그래서 그러니까 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자기 모습이 있을 수는 있는데 뻔뻔하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K님처럼 관심이 주변에 없어. 근데 자기는 난 아닌데?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지. 나 관심이 좀 없는데 누가 이렇게 야 나 이것 좀 관심 좀 가져줘. 그래?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난 충분히 괜찮게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은 충분히 관심이 있는 거고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 K님은 그 애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하고 내가 볼 때 좀 오바 같긴 한데 좀 반응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K님 자체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좀 괜찮다고 나는 느끼고 그래서 K님한테 그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루카님은 하여튼 루카님이 얘기하는 게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 상담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상태랑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감정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직접적인 신체적 쪽이 있지는 않으니까 상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루카님이 좀 더 깊이 교감을 한다고 할 수 있기도 할 텐데 하여튼 그 감정적인 그 소통하게 되는 그 과정은 되게 상담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감정적으로 뭐 침범해야 할 때도 있고 당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상담에서는 또 어느 정도 좀 허용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루카님하고 이제 그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공감 많이 돼요. 루카님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공감이 될 때가 많고 그거를 나는 좀 어떻게 좀 버틸까 라고 했을 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물론 뭐 상담할 때도 뭐 집단할 때도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울 때도 있고 하지만 사실 진짜 많이 할 때는 내담자들을 보내고 나서 많이 울어. 그러니까 상담이 끝나고 이제 내담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때 이제 좀 감정적으로 좀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물론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지만 좀 뭐라 해야 될까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나를 지키고 이제 내담자들도 자신을 지켜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감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뭐라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가고 나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진 않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 순간에 지켜야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내 감정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감정을 듣고 내가 굉장히 좀 힘들고 슬플 수 있지만 그냥 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로서 지켜야 되는 그 하나가 있어. 뭔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나는 그걸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상담하면서도. 그래서 나는 루카님도 그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좀 딸려갈 수도 있지만 루카님이 좀 지키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카님 스스로. 그래서 일단은 나는 뭐 그런 거겠지. 일단은 내 일은 아니니까 라고 나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리고 뭐 전문가로서의 어떤 입장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나를 좀 지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루카님이 일할 때는 좀 이렇게 영혼을 좀 빼고 일하고 만일에 본인이 감정적으로 좀 써야 되는 거라면 끝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리치료 받거나 어디 가서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대면하는 서비스를 받잖아요. 나는 일부러 말을 안 걸어. 그리고 말을 거는 거를 좀 싫어요. 왜냐면 나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야. 왜냐면 이 사람도 사실 뭐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서비스 정신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나도 너를 좀 침범하고 싶지 않다. 우리 서로 그렇게 침범하지 말자. 이게 냉소적인 게 아니라 나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거든. 그래서 나는 루카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은 본인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해. 나는 어디 가서 대면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사람한테 말 걸지 않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지만. 나는 루카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상해. 다 아시죠? 그래, 소개해 주시고 마칩시다.